우리 전국투자공사가 1,810억 정도로 규모가 커진 거죠. 세계 12위라고 그러네요. 이제 세계 주요 국부 펀드가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한 20여 년 세월 동안에 국내 금융 산업에 기여한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텐데, 통계를 보니까 2023년 올해 전체 위탁 자산이 한 5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국내 운용사는 6억 달러에 불과해요. 9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 운용사는 6개고 해외 운용사에 위탁한 게 174개고 비율로 보면은 1.10%, 1.1% 수준밖에 안 되죠. 맞죠? 예. 체계로 들어와서 이제 대체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 투자 쪽에도 보니까 2019년부터 국내 운용사는 한 곳밖에 안 되고 그 사이에 위탁 규모는 176조에서 282조, 약 60%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국내 운영사는 한 군데만 맡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체 투자 쪽에서 지난 5년간에 지급한 수수료가 약 4조 5천억 정도가 나갔어요.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국내의 그 자산 운용사의 2002년 영업이익을 보니까 합친 게 1조 1,758억 정도 돼요. 2022년 KIC가 대체 분야에서 해외 운용사에 준 수수료가 1조 4천억 정도 되죠. 해외 운용사에 준 돈하고 국내 운용사들의 1년 영업이익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이제 대체 투자 또는 이제 해외 투자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엄청난 수수료를 통해서 국부가 유출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를 국내 운용사에 더 많이 맡겼으면 훨씬 더 많은 수수료 전략과 또 국내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텐데, 한국투자공사법의 설치 목적에도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업무 보고에도 늘 국내 금융기관들의 참여 확대, 또 해외 투자 전문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늘 보고가 돼요. 이런 설치 목적과 주요한 업무 보고의 내용에 비춰봤을 때 이 실적은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국내 위탁 운용사에 맡기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예, 뭐 현재까지는 좀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제가 21년부터 와서 조금씩 이렇게 두 군데, 한 군데 채권도 이제 그동안 없었던 것을 좀 늘렸고. 그냥 막연하게 늘리겠다가 아니라 또 뭐 내부의 규정을 만든다든가 무슨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가 제도화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부의 의지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적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수익률을 또 잘 가져가야 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내 운영사들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들 중에서도 지금 국제 운영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투자공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런 책임감 때문에 업무 보고에도 국내 금융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 분야 위탁 운용사 선정 시에는 일본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고 또 금융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갤퍼스라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신설 영세 운영사가 중견 운영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머징 매니지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도를 가지고 실제로 국내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투자공사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그렇죠?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의지만 있지, 약속만 있지, 실제로 그것을 구체화시켜 실현시킬 수 있는 내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